나는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일이 정말 하나도 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한번 용기를 내서 난 할 수 있다라고 마음의 주문을 외치고 어떤 일을 해보니 그 일에 대한 성과가 굉장히 높게 났다는 것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제5강 잠자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라에 대한 내용을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벌써 이 책의 내용이 절반에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야기한 내용 삶 속에서 실천하고 계신가요?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잠재력에 대한 키워드를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잠재력 하면 다들 익숙하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각자만의 숨어져 있는 잠재력들이 있습니다. 단 그 잠재력을 표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제가 한번 잠재력을 왜 표현을 못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저 또한 잠재력을 꼭 표현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완전하게 핀 게 아니라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요인들 중 근본적인 원인 하나를 찾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많이 부족했을 때 잠재력도 같이 숨어져 있더라고요. 공감하시나요? 먼저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한 번쯤 내 자신을 믿고 당당해져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다음에 이 책의 내용을 읽게 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잠재력을 이끄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스스로 정한 한계의 꼬리표를 떼라입니다. 한 과학자가 벼룩을 가지고 하나의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책상 위에 벼룩을 올려두고 거기서 책상을 꽝 쳤다고 해요. 그랬더니 벼룩이 높게 치솟아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실험에서는 보틀병에다가 벼룩을 집어 넣었어요. 그 다음에 책상을 꽝 하고 내리쳤죠. 그랬더니 좀 전에 높이 뛰어 올랐던 벼룩이 이 보틀병 내부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벼룩이 높이 뛰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이 환경 속에서 벼룩이 스스로 점프의 높이를 조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본인 스스로가 한계를 정한 다음에 뛰었더니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내 잠재력을 꽃피우지 못할 때가 많지 않았었나요?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도 남들이 다 하고 있고 그 분야에서는 누군가 월등히 앞서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안 되겠지 라는 생각, 그리고 남들이랑 똑같이 평범하게 살면 되겠지 라는 안정적인 생각. 반면에 내 내면 속에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한 번쯤은 나도 멋지게 한번 되고 싶다, 한 번쯤은 저분처럼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요. 벼룩의 실험을 보고 과학자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건 바로 자기불과라고 정의를 했어요. 자기불과의 형상은 우리가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흔한 현상인데요, 우선 이런 표현을 자주 쓴다고 합니다. 나는 부끄러움이 많아, 나는 게을러, 나는 기억력이 나빠, 나는 사교적이지 못해, 나는 너무 덜렁대, 나는 잘 긴장해, 나는 천성이 이래 라는 생각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의 일도 도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꼬리표를 내 스스로 착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취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평범한 사람으로 전락시킨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면은 그 생각으로 인해서 내 자신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평생 나는 뭐가 되고 싶다, 돼야지 막연하게 꿈만 꿀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인생을 한번 사는 것인데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 건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디슨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요. 다만 본인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도전을 못하는 거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래요. 저도 이러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먼저 자신감이 없어서 자존감이 낮아서 나는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일이 정말 하나도 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한번 용기를 내서 난 할 수 있다라고 마음의 주문을 외치고 어떤 일을 해보니 그 일에 대한 성과가 굉장히 높게 났다는 것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거는요, 제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거기에 대한 성과도 굉장히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내가 내 자신을 믿고 한번 나아갔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 하나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도 강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누구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용기에 도전하는 자만이 뛰어난 나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위대한 인생은 상상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느 한 청년이 투자
투자계의 대부 워린 버핏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투자가시군요. 세계 투자 역사상 누가 당신을 따라하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워린 버핏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의 성공 비결은 그리 거창하지 않습니다. 굳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면 성공하신 분들과 자리를 함께 나도 그 사람처럼 성공한 모습을 상상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상상이 몰랐던 힘을 발견하게 해주고 쉼 없이 성공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를 내게 준다고 해요. 워렌 버핏의 말 속에 큰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성공한 모습을 상상을 하면은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내가 다음에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가 무엇부터 시작하면 돼야 될지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지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분명 각자 사람마다 생각하는 성공의 모습이 다를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구선수 2002년 월드컵의 주역 이영표 선수와 박지성 선수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플레이를 하기 전에 항상 본인들이 게임에서 이기는 모습을 상상을 했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경기에 임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구선수가 되기 전에는 내가 축구를 하면서 꼭 국가대표가 되겠다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나서 즉 상상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과정상의 훈련을 누구보다 열심히 빼놓지 않고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에서 프리미어 빅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그리고 토트넘의 주역 선수로 필드를 누르게 되는 영광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예시처럼 상상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도 분명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본능을 일깨워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미래에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계신가요? 목표는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 없는 삶은 그냥 평범한 삶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없으면 인생이 단조롭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재밌는 일화를 한번 같이 공유할까 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나오는 한 문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알려줄래? 앨리스의 질문에 고양이가 말했다. 넌 어딜 가고 싶은데? 앨리스가 대답했다. 난 어디든 상관없어. 고양이가 말했다. 그럼 어느 길을 가든 상관없겠네? 왜? 앨리스가 묻자 고양이가 대답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넌 어디도 가지 못할 테니까. 여기서 말해주는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발전할 수 없고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을 대신해주는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러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각자 능력과 학력, 처한 환경들이 비슷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목표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해요. 이 중에 27%는 목표가 없었고 60%는 모호한 목표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는 단기적인 목표를 가졌고요. 나머지 뚜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3%였다고 합니다. 20년 후에 이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살고 있나 확인을 해봤대요. 아까 말한 27%의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가득한 일상을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60%의 모호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만 딱히 성과를 낸 사람이 없다고 해요. 10%의 단기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각자 전문가로서 거듭났다고 합니다. 마지막 3%의 뚜렷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CEO와 그리고 각 회사의 임원으로 직위가 높은 곳으로 임명되어 현재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목표는 세우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정말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지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내가 큰 목표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힘들어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크게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지금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목표를 세우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잠재력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말해봤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무궁무진해요.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만들어진 부정적인 한계의 꼬리표를 떼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난 할 수 있다고 외치며 자신감 있게
마인드를 굳건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항상 내가 성공했다는 상상을 하며 살아보는 거예요. 상상한다고 해서 돈 들어가는 건 없잖아요. 그리고 상상한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자연스럽게 내가 나중에 성공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정말로 내가 어디 회사의 대표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느 순간 내가 그 위치에 가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표라도 나는 5년 안에 이렇게 한번 돼봐야지, 책을 한번 내봐야지, 그리고 나는 이 회사로 이직을 한번 해봐야지, 5년 안에 재산을 이만큼 모아야지, 그리고 모은 나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활용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오히려 내가 우울할 때도 뭔가 기쁜 마음에 이가에 미소를 띠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러기 위해서는 큰 목표를 세웠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걸 이루기 위해선 세부 목표를 세웠을 거잖아요. 그 내가 이룰 수 있는 목표를 하나, 두 개씩 점차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